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명 헤드라인입니다. 반도체주 상승궤도 올라섰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도 호재로 들어와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뭐 최근 들어 그 반도체주가 좋은 그런 이제 모습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실적 개선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실적 발표는 지금 뭐 상당히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22년 4분기서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의 감산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상당 부분 좀 부진한 그런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뭐 올 초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뭐 오픈 AI에서 발표했던 이제 챗 GPT가 그런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AI뿐만 아니라 ICT 관련된 사업 부분도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호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의 이제 실적 호전세는 아마 하반기에도 계속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에 대한 투자 열풍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조금 쉬어간다라고는 하지만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빅테크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AI 칩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AI 칩이 많이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HBM3 D램에 대한 그런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D램에 대한 수요도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HBM처럼 뭐 급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일단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나오는 해외 이제 자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트랜스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서부터는 D램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분기서부터는 D램의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지금 뭐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뭐 D램 부족 상황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메모리 회사들의 그 가동률도 이제 같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 심했을 때는 뭐 반도체 공장의 한 절반 정도를 놀렸다, 그러니까 쉬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D램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낸드 플래시 가동률이 100%가 될 만큼 가동률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반도체 실적 개선세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도 반도체 관련주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뚜렷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포트 내에서 반도체주 보유가 필수인 상황으로 꼽히는 가운데 오늘의 핵심 키워드 반도체 상승 궤도로 잡아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뭐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포트 내에 뭐 반드시 넣으셔야 되는 그런 이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면 뭐 한 섹터에 이제 너무 몰빵으로 한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고루고루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당연히 그 이제 나눠서 하시는 중에서는 이제 반도체의 비중을 가장 높게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이제 AI 열풍으로 인해서 AI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와 더불어 최근에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다양한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AI 관련된 그런 분야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뭐 최근에 뭐 전력 사용량까지 증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뭐 전력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듯이 AI에 지금 묶여 있으면 전체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내부 내에서 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그 전력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물론 AI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력 인프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반도체 부분이다라고 보면 뭐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뭐 CLX, 뭐 유리 기판 여기에 뭐 냉각 액심 냉각까지 다양한 이제 형태의 테마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기술이 온라인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적용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여전히 미래 기술인 건 맞지만 아직까지 그 기술이 완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지금 실적으로만 뭐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
지금 기술로만 본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술이 뭐 미래에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시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내용들을 확인하신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AI 열풍이 지속되는 한 반도체 계속해서 관심 있게 쳐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HBM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전공청 측에서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 뭐 지금 밸류체인 그러니까 이제 테마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HBM 관련된 이제 테마가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공용 관련된 부분은 뭐 과거서부터 쭉 있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회사,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이제 HBM을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이제 HBM과 관련돼서 뭐 대장주는 SK 하이닉스다라고 이제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HBM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엔비디아의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HBM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뭐 상당히 높긴 하지만 엔비디아의 납품이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일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이제 진폭을 좀 보였습니다.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그런 이제 일부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뭐 급등을 보였다가 또 회사 측에서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또 그런 이제 뭐 부인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조금 상승폭을 이제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D램에 대한 기술력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기상으로 문제이지 엔비디아의 이런 HBM 퀄 테스트는 통과할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뭐 밸류체인보다는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HBM 공정에 만약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었던 독점적 지위로 인해서 다른 상품에 비해서 좀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참여하게 되면 양사 간의 경쟁이 격화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를 높은 마진율을 생각해서 주가 수준을 높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은 조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향후에는 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이제 회사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밸류체인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뭐 관련돼서는 뭐 여러 회사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하게 네.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이제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이제 8조 3천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8조 3천억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뭐 그보다 좀 낮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업체 일길이라는 그런 이제 만큼 이제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 그다음에 수량의 증가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반도체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타나시지 월별 지금 수출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에만 지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지금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수출이 좋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재고도 많이 뭐 해소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아마 오늘 실적에 같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런 좋은 이제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전공정 관련된 업체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공정 업체들의 실적들이 그만큼 개선세를 뚜렷하게 보일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전공정 업체가 작년에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감산이 좀 심해지면서 대체적으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세는 폭은 상대적으로 다른 그런 부분보단 좀 더 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중에는 첫 번째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KC텍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반도체 이제 미세와 반도체 관련돼서 연마 장비인 CMP 장비를 이제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CMP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반도체 같은 거를 이제 뭐 여러 이제 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D램이나 이제 낸드 같은 경우 적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적층하는 단면을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곱게 이제 평탄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CMP 그런 이제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세화 공정이 진행될 될수록 그다음에 반도체의 적층이 될수록 이러한 이제 CMP 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뭐 향후에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로는 이제 레이저 장비를 만들고 있는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뭐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마킹, 그다음에 레이저 커터 같은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레이저 마킹 장비는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뭐 부진한 실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뭐 하반기 이후에 각 기업들의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날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파크 시스템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 이제 첨단 나노 계측 장비인 원자 현미경을 뭐 제조하고 있는 뭐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히 이제 전체 매출의 75%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이제 확대가 될수록 이런 이제 원자 현미경에 대한 기대가 수요가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EUV 공정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TC 본딩 이후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데 사용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HBM과 전공정 밸류체인 그리고 관련 수혜주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HBM 하면 또 다른 그 대항마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네. 같은데요. CXL 관련된 이야기도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CXL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뭐 미래 기술이다, 뭐 네. 차세대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약간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이제 뭐 조금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 그 PC에 대한 이제 인터페이스 규격이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CXL이 이제 그것 중에 하나인데 뭐 CXL 관련돼서는 이제 원래 나와 있는 게 PIC2라는 그런 이 인터페이스에 지금 좀 확장판 개념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CXL 같은 경우는 3.0까지 이제 3.1까지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CXL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중심에 있는 CPU가 이런 CXL을 지원을 해줘야 이제 CXL 시장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그 관련된 지원을 해주는 칩은 인텔에서 만든 제온 4세대, 5세대 칩 두 개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도 CXL 1.1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CXL 3.0 버전이 나오는 그런 CPU를 를 이제 확인하려면 최소한 2, 3년 이후에나 시장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거랑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DDR5 D램과 이런 이제 생성 주기를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DDR5가 지금 그 최근 들어 이제 시장의 주도적인 이제 DDR5가 주도적인 그런 이제 D램으로 뭐 부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양산화된 지가 2, 3년 전에 양산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이 확대된 건 작년부터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인텔이
인텔이나 AMD에서 CPU를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DDR5가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XL 같은 경우도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최소한 시장 형성까지 상당 기간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CXL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더디게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가 CXL과 이제 같이 이제 버전이 이제 호환이 되고 있는 쪽에서도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CXL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 오늘 바로 진입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10만 전자 갈 수 있을까요? 10만 전자 가려면, 그러니까 만약 그 엔비디아에 납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9만 전자까지 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0만 전자가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파운드리 사업부의 이제 성장세가 눈에 띄어야 되고, 특히 이제 빅테크에 대한 수주가 있어야만 10만 전자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뭐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강한 그 흐름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렇지만 뭐 쫓아간다. 뭐 좀 낮을 땐 쫓아갈 수 있겠지만 너무 높게 상승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은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